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송복근 혼술 6월 2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 운영 조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집권당 국민의힘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당권 투쟁에 열중하느라 국회가 완전히 폐업 상태입니다.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국정 전반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해서 초반에 여러 가지 입법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인사청문회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권당이 지금 엉망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기대했던 국민들을 오히려 실망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라도 특히 집권당 질서를 잡아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약으로 걸었던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국민의힘 집권당 질서를 한번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 오늘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나는 RN서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거죠.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긍정이 47.6%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부정이 47.9% 해서 근소한 차이지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긍정은 4.9%포인트는 하락을 했고, 부정은 똑같이 4.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10%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갤럽 조사도 있었는데, 갤럽도 데드크로스는 안 일어났지만은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47%, 잘못하고 있다 38%. 지금 이 초반에 47%는 상당히 낮은 거죠.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초라한 그런 지금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집권당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것이 이준석의 배현진 악수 거부하는 거, 악수 패싱, 악수하는 거 밀쳐내고 또 배현진은 어깨 치고 이런 상황들이 생중계된 이후에 계속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과연 대통령 입장에서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둬야 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당히 상황이 좀 심각한데,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옆에 있는 우리가 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배현진 충돌에 대해서. 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죠. 홍준표 당선자는 잘 알다시피 이준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죠. 당에 복당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준석이 대표가 돼서 또 복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준석과는 아주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준석조차도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 청년들과 대화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배현진 충돌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 딱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고 있네. 자, 홍준표 놀고 있네. 당대표를 향해서. 자, 이 정도 표현까지 쓸 정도면은 이것은 당이 엉망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오히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를 칠 태세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은, 이준석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면담을 좀 하자. 저희가 아마 구명을 하려고 하겠죠. 구명 호소를 하려고 하겠죠. 나중 다시 또 구해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막 갖다 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출국을 합니다. 29일과 30일 나토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했다가 귀국한 이후에 그리고 7월 7일로 윤리위원회가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 재소집을 그때 하니까 7월 7일에 그 사이에 한 일주일 기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아마 구명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준석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독특한 그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덤벼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공격을 하죠. 뭐 장제원, 뭐 정진석, 뭐 무조건 다 공격을 하는 또 안철수 그런 상황인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모조리 호평합니다. 호평.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이 사적 활동 논란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뭐 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소위 본인이 이름 붙인 윤핵관에 대해서는 또 분리 대응을 하죠. 윤핵관은 막 비판을 합니다. 윤핵관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인은 이 성접대 의혹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혐의 그런 의혹 때문에 윤리위 심판을 받는 것인데 마치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윤핵관 쪽에서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꾸미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윤핵관을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 이렇게 그런 논리로 지금 대통령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제도 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이상덕, 이재호, 정두원 이 권력투쟁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고 있어서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윤핵관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들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 운영을 이준석 본인에게 자기에게 다 일임을 하고 다 믿고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윤핵관들이 그 윤심을 잘못 읽고 자기를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징계 위기에 빠진 게 윤핵관 때문인 것처럼 돌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징계 위기에 빠진 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 쪽에서는 지금 이 방어막을 치는 것이 토사구팽론입니다. 토사구팽론. 아니, 이준석 체제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겼는데 이제 토사구팽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죠. 가령 그 정미경 그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적인 친이준석이죠. 그때 정진석 그 부의장과 이준석이 충돌했을 때 정진석 부의장이 당협 쇼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준석의 묵인하에 당협 쇼핑을 한다고 했던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이준석은 징계로 지금 내쫓는 건 2년 뒤 총선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그냥 당대표 자리에 있었고 오히려 대선 때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반대했죠. 끝까지 반대하다가 가까스로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했는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안철수와의 사감 때문에 계속 후보 단일화를 반대를 해서 발목을 잡았던 그 역할을 한 당대표였습니다. 승리, 대선, 정권 교체의 공신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죠. 지방선거 당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그때도 가령 경기도지사 를 놓쳤는데 그 선거를 놓쳤는데 김은혜 의원과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자 그런 것 때문에 또 인천 계양을 또 현재 토박이론 이런 것을 해서 윤희숙 의원과의 갈등 속에서 그렇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재명에게 넘어갔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토사구팽 이 논리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리스크가 컸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겉으로는 감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부글부글 끓겠죠. 지금 정권을 잡아서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매일 기자들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당에서 이 당대표가 이렇게 골치를 썩이고 있으니 집권당이 되고 나서 자 그런데 일단 겉으로는 좀 감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이 있었죠. 거기서 이준석 징계 논란과 관련해서
뭐 당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긋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죠. 그 전에 이 본인과 가까운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이 충돌을 했을 때도 5월 10일 도어스 태평에서 뭐 정치란 늘 그런 게 아니겠느냐. 뭐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이 아니다. 그리고 당 문제는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윤석열 대선 후보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이 두 번이나 가출을 하고 그 분탕질을 쳤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혼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준석이 자기 변명을 막 하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됐으면 그때 분위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준석과 결별하는 수순이 가장 가까웠죠. 자,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혼총회장에까지 가서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고 구출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하고 있다. SOS를 칠 태세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까? 일단 뭐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윤리위에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죠.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순국권의 혼술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